당신 주변에 SNS 계정은 있는데 게시물은 텅 비어 있는 사람. 단톡방에서는 말 한마디 없다가 막상 만나면 누구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겨우 200명인데 자기 일은 누구보다 야무지게 해내는 사람 있죠? 처음엔 그냥 디지털 치매 걸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왜냐면 당신이 하루 3시간씩 SNS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챙기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SNS 안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미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들고 인스타 확인하고, 화장실 가면서도 틱톡 보고, 밥 먹으면서도 유튜브 쇼츠 보고, 자기 전까지 스크롤 내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안 하는데도 오히려 더 여유롭고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대체 이들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까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자존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부분은 좋아요 숫자로 오늘 기분이 결정되잖아요. 아침에 올린 사진에 하트 20개 달리면 기분 좋다가 점심때 확인했는데 여전히 20개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밤에 또 확인했는데 30개밖에 안 달렸으면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자존감을 남한테 맡긴 거예요. 마치 리모컨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것처럼요. 그런데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결정해요. 오늘 내가 세운 목표를 이뤘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았나? 이런 내면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끝인 사람들이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SNS 중독자들의 자존감을 한 달 동안 매일 측정했더니 완전히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어제 높았다가 오늘 바닥치고 내일 다시 올라가고요. 반면에 SNS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이었어요. 외부 자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마치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자체 발전기를 가진 것처럼 남들의 반응이라는 전기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람들은 결정 피로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결정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100%로 시작하지만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금씩 닳아서 저녁이 되면 거의 바닥나는 거죠. 그런데 SNS 하는 사람들은 이 배터리를 어디에 쓰나요? 이 사진 올릴까 말까, 저 댓글 달까 말까, 팔로우 할까 말까, 스토리에 뭐 올릴까. 하루 종일 쓸데없는 결정만 수십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뇌가 완전히 지쳐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연구 하나 말씀드릴게요. 판사들의 판결 패턴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오전에는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다가 오후로 갈수록 점점 기계적이고 단순한 판결이 늘어났대요. 뇌가 지쳐서 깊이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결정 피로의 무서운 점입니다.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결정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들의 뇌는 여전히 맑고 신선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진 능력은 현실을 제대로 본다는 겁니다. SNS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집된 진실이죠. 필터 씌우고 각도 잡고 조명 맞추고 보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세상이 SNS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오래 보다 보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건지 아니면 사진 찍으려고 시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고 싶어서 여행 가는 건지 인증샷 남기려고 가는 건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가에서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가로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왜곡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라면 먹을 때 그냥 라면 맛에만 집중합니다. 면발 들어 올려서 사진 찍을 생각 안 하고요. 후루룩 소리, 뜨거운 국물, 김치 씹는 소리, 그냥 이 순간의 경험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한 신경과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관광지에 보냈습니다. A그룹은 SNS 올릴 거 전제로 사진 찍으라고 했고 B그룹은 그냥 경험하라고만 했어요. 2주 뒤에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테스트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 찍은 그룹은 사진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곳의 냄새, 소리, 감촉, 분위기는 전혀 기억 못했어요. 반대로 그냥 경험한 그룹은 디테일한 감각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바람이 어땠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발밑이 어떤 느낌이었는지까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진 찍는 순간 우리 뇌는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아, 이건 핸드폰에 저장되니까 내가 굳이 기억할 필요 없네. 그래서 카메라에는 저장되는데
뇌에서는 지워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증거만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전혀 아니죠.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스크린 없이 세상을 직접 봅니다. 렌즈가 아니라 눈으로요. 그래서 삶이 훨씬 더 풍부하고 생생한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SNS는 관계를 숫자로 만듭니다. 팔로워 1000명, 친구 500명,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중에 진짜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 메시지 주고받는 게 진정한 관계일까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유명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최대 150명 정도래요. 이게 우리 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SNS에는 친구가 3000명이 있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중 150명 빼고는 전부 환상이에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애초에 숫자 게임을 안 합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관계를 정원처럼 가꿔요. 넓은 밭에 씨앗 수백 개 뿌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화분 5개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거죠. 매일 물 주고 햇빛 쬐게 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SNS에 글을 1년에 딱 한 번만 올려요. 자기 생일날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한 줄만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그 친구는 1년 내내 진짜 소중한 사람 10명에게만 온 에너지를 쏟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 사람들의 중요한 날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SNS로 500명한테 피상적인 좋아요 누르는 것보다 10명에게 진짜 관심을 쏟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믿는 거죠. 실제로 행복 연구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온다고요. 친구가 1000명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친구가 5명밖에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깊이예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로 이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시간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SNS에 씁니다. 일주일이면 14시간에서 21시간, 한 달이면 60시간, 1년이면 700시간에서 1000시간이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 아세요? 새로운 언어 하나를 배우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악기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책 100권을 읽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부업으로 월급만큼 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뭐 하는데 쓰고 있나요? 남의 여행 사진 보고, 남의 연애 인증 보고, 남의 승진 소식 보는데 쓰고 있어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심지어 그냥 멍 때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쓰는 거죠. 이 시간이 1년, 2년, 3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SNS 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한 작가가 실험을 했어요. SNS를 완전히 끊고 그 시간에 글만 썼더니 1년에 장편 소설 2권이 나왔대요. 매일 2시간씩만 투자해도 책 2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SNS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단순히 시간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뭔가를 이루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을 날리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6번째 특징은 비교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다 3천만 원이면 행복하지만 주변이 다 억대 연봉이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5천만 원인데 주변 환경에 따라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SNS는 뭘 하는 도구냐면 비교를 강제하는 도구예요. 스크롤 한 번에 수십 명의 인생 하이라이트가 쭉 지나갑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여행 갔고, 누구는 연애 중이고, 누구는 차 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데 연속으로 보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나만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향 비교라고 불러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건데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문제는 SNS가 구조적으로 상향 비교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힘든 모습을 안 올립니다. 실패한 모습, 슬픈 모습, 초라한 모습은 전부 숨기고요. 오직 최고의 순간만 선별해서 올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전체 인생이 아니라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석해 사나보다 착각하는 겁니다.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비교 게임에 아예 참여하지 않아요. 남의 인생 하이라이트를 안 보니까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한 달 동안 SNS를 완전히 끊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한 달 뒤에 행복도를 측정했더니 SNS를 끄는 그룹의 행복도가 훨씬 높았어요. 특히 내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비교를 안 하니까 자기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현존의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이에요. SNS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묘하게 현재에 없어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핸드폰 보고, 여행 가서도 인증샷 찍느라 정신없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SNS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사진 찍느라 진짜 순간을 놓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맛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각도가 예쁠지 고민하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감동하기보다는 어떤 필터를 쓸지 생각하는 거죠. 결혼식 가서도 축하하기보다는 스토리 올릴 것 찍고, 콘서트 가서도 음악 듣기보다는 영상 찍고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현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거든요. 정작 지금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현존의 달인입니다. 커피 마실 때 커피의 온도, 향, 맛에 집중하고요. 바람 불 때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친구와 대화할 때 그 대화에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거죠. 한 명상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본 석양과 눈으로 직접 본 석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카메라를 들면 당신은 석양을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보는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스크린이 아니라 세상을 직접 봅니다. 그래서 삶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SNS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시간을 빼앗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이건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겠다는 선언이에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깊게 연결되는 과정인 거죠. 물론 처음엔 힘듭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언제나 어려우니까요.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가고,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심심하고, 그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3주에서 4주 정도만 버티면 신기하게 적응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늘어난 느낌, 생각이 맑아진 느낌, 비교에서 자유로워진 느낌,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이 돌아오는 거죠. SNS 안 하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그냥 행복합니다. 좋아요 숫자와 상관없이,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남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그냥 행복해요. 왜냐면 행복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으니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나를 돌보는 삶은 평온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오늘 저녁에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세상에 접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만 SNS를 꺼보세요. 그 시간에 뭘 해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그냥 멍 때려도 돼요. 중요한 건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딱 2주만 실험해보세요. 2주 뒤에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놓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SNS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한번 정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으로 뭘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